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구를 찾아 TK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이 선출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TK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TK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의회는 이런 압박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우리는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다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체 이 논의의 중심에 지역 주민이 있기는 한 걸까요? 통합의 원칙은 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합 이후 청사는 어디에 둘 건지 확답도 없습니다. 경북 북부권 지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구체적인 방안도 보이지 않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성이냐 반대냐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여야. 수백만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정치적 계산의 볼모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가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안전화. 2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명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압수수색을 벌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어젠가요? 그 모 방송사의 그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신천지와 연관돼 있는 사회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당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녹취록도 나왔거든요. 네. 그런 정황으로 봐서 신천지가 선거에 개입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신천지가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또 수만 명의 신도가 책임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은 확보가 된 상태인데요. 그럼 앞으로 네네. 이 사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증거가 확보가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진술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은 있는데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네. 진술만 가지고는 처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당원으로 가입한 내용들, 특히 신천지 그 교인들이
장원으로 가입한 게 조직적으로 가입한 게 드러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도 네.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뉴스에 나온 것처럼 녹취록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뭐 근우회라고 하는 그 사회단체 네. 이 단체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모임까지 했던 것으로 이렇게 녹취록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개입됐을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증거만 확보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안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으로 북한 얘기를 해볼게요. 북한 네. 김정은 총비서가 처음으로 현 정부를 비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만극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좀 경색되고 대결 구도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이 쉽게 우리나라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워낙 불신의 골이 깊어서 쉽게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호전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네.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또 북한이 만약에 핵 개발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도울 의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절대로 다시는 대화를 안 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발언들이 우리와의 어떤 협상 과정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해 보려고 하는 부분,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늘 북한이 이렇게 이제 뭐 좀 강하게 얘기했다가 좀 유하게 얘기했다 이런 전략들을 계속 쓰거든요. 네. 강원 양면 전략을.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이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쌓이게 되면 저는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얘기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발언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북미 관계는 미국에 달렸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관세 네. 협상을 너무 남발하는 바람에 우방국들과의 사이도 안 좋고 그렇죠. 지금 국내적으로도 너무 이제 이민자 단속을 하면서 막 사망자도 나오고 이러니까 국내적으로 상당히 정치 어려워요. 그러면 네.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돌파구를 북한을 통해서 찾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본인의 성과가 돼서 그걸 통해서 여론을 좀 바꿔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야 트럼프가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본인이 뭔가 제재를 풀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좀 많이 받고 교류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 당연히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 하죠. 그걸 비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관계도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통미봉남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남한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한다. 근데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남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상회담 때.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트럼프 네. 대통령 당신이 피스메이커 되세요. 라고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되면 우리는 또 같이 남북관계 개선,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잘 되면 우리도 같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당장 너무 급하게 뭘 하기보다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나 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거기서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 개선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남북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나저나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긍정평가가 67%로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긍정평가를 했던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높게 나온 게 경제하고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 경제의 어떤 가치?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많아져요. 왜냐면 주식 주가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면 그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은 R&D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새로운 공장도 짓고 이러면서 더 기업이 활성화되겠죠. 그럼 네. 고용은 더 늘어나겠죠. 고용이 늘어나면 돈을 번 근로자들이 시장에 쓰겠죠. 그럼 내수 활성화 되겠죠. 그럼 경제 전반이 더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일을 너무 잘한다. 주가가 이렇게 계속 6천을 넘어가서 막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기본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점.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현상이 예전에는 아무리 정부에서 얘기해도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또 포기할 거다. 네. 금방 포기할 거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정부를 시장이 못 이기고 있어요. 정부가 주도해 가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농지도 관련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가지면 안 된다 얘기도 하죠.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투기 목적이면 그것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오늘 대통령이 본인 집 하나 있는 거 그것도 매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생각을 해보.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중에 사저를 판 사람 없어요. 아무도. 네. 재임 중에는 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퇴임하면 그 사저를 팔아 딴 데로 옮기든 사저를 좀 확장해서 사저로 쓰든 이랬지. 재임 중에 자기가 있었던 집을 판 사람 누가 있습니까? 1주택 그렇죠. 하나인데.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 그 매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신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5월 9일 지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초지일관 우리는 끝까지 간다.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도 직접 마지막 집 한 채 있는 거 팔았잖아요. 네. 내놔놨잖아요. 이런 의지가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크게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당에 있는 본인의 집을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요 사이에요. 뉴 네. 이재명이란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뉴 이재명이라 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책을 너무 잘하니 그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도 진영에 있던 분들 네. 또는 보수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을 보니 너무 일을 잘해요. 그래서 나도 이재명 지지자가 됐다. 그걸 이제 우리가 뉴 이재명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 이재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67%라는 지지율은 웬만해서 나오기 힘든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70% 가깝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도나 보수에 있는 분들이 지지를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뉴 이재명 현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67%고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5% 그리고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는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장동혁 대표가 그 내란 선고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윤 어게인을 또 주장을 했어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20%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이건 정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전통적 지지층도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진보 보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통적 지지층이 30에서 35%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이거 장동혁 대표의 문제이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통합보다는 분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친한계들을 자꾸 이제 추출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한테 상당히 큰 실망감을 주면서
지지를 철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경북에서도요. 심지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8%로 동률을 기록했거든요. 이 네.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데 그게 바로 이재명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구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이 그동안 지지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보니까 또 대통령에서 업무 추진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일 잘하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좀 지지해주고 밀어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을 선택하든 민주당을 선택해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뉴 이재명도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뉴 이재명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이제는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잘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민주당 자체에 잘한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정당 지지율에도 민주당 지지로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죠. 물론 뭐 해볼 만하다는 표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현은 가능성을 얘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100% 이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대구는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 지지가 높으니까 다만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대구 시민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밀어줬는데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을 이게 뭐냐? 대구 경북 통합도 지금 반대하는 지금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에 반대해가지고 통합 못했잖아요 법사위를. 그렇죠. 네. 근데 입장 바꿔가지고 이제는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역에 관심을 있는 거냐? 또 이윤 어게인을 계속 외치면서 어떻게 건전한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실망감들 때문에 혼을 좀 내야 되겠다, 회초리를 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박지원 의원이 대구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기만 하면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대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총리가 거기서 당선된 적이 있어요. 네, 대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상징성이 있고 또 김부겸 총리는 국무총리도 했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정치적 경험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본인이 대구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는 조금 바꿔보자. 그전에 김부겸 총리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던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저는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자력으로 김부겸 총리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그것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구도가 바뀌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김부겸 총리가 그래도 대구 출신에 거기서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고 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찾았는데요.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할까요? 저는 대구나 부산 중에 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약간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될 수 있을까에 조금 저는 의문이거든요.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국민의 후보가 나올 거잖아요. 또 그렇겠죠. 그럼 표는 분산되잖아요. 네. 그럼 둘 다 이제 이 보수 진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오부지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표가 분산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어요 지금. 네. 이 윤 어게인 세력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되는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냥 그 험지 같은 데 있잖아요. 서울이나 네. 경기나 이런 데 물론 당선 가능성은 낮은데 네. 그런 데 가서 열심히 싸우는 게 좋지. 대구나 부산은 원래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본인이 편한 데 가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건데 그건 정치적으로도 마이너스. 두 번째 당선 가능성도 낮고. 네. 그럼 저는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럴 가능성은 있죠 지금. 왜냐면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 존재감이 거의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뭔가 좀 성과를 내고 국민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정치인 연예인 아니잖아요. 네. 연예인처럼 정치인이 어디 가서 뭐 팬 데리고 다니면서 이러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석 달 앞으로 네네네. 다가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국민의 입장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처럼 이렇게 극우 그다음에 뭐 윤호개인 이런 세력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건 필패다.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다. 네. 그리고 뭔가 그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개혁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윤호개인과 절연하고 그리고 변화를 하고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분 일어나죠. 싸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호개인 외치면서 윤석열을 다 찾고 있죠. 이렇게 되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바꾸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고민이 될 텐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고 그렇죠. 이제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 지역으로 정리가 될지는 조금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큰 줄기는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통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보궐선거에 아마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제 네. 생각에. 아마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에 입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 주간 굵직한 시사 이슈들, 정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부 첫 곡으로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올게요.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 숨을 잃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의 태보다는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 숨을 잃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른해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른해. 1670-0394 자이SND. 안녕. 그냥 네 생각나서 연락 남겨.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 너도 꼭 봤으면 좋겠다. 여기 맛집 왔는데 딱 네 생각이 나더라. 우리 꼭 같이 오자. 누군가에게 이 소리는 단순한 알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조심스러운 노크입니다. 오늘 연락이 뜸했던 친구, 문득 생각난 가족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두드림이 누군가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지금 통과의 문턱 앞에 와 있는데 네. 이 상황이 매일매일 또 바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결론은 언제쯤 어떻게 날 것인가, 또 이 결론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효과는 어떨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원래는 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네. 화요일이었죠. 24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광주 전남 그리고 대전 충남 이 대구 경북 세 지역에 대한 행정통합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보류가 됐고 광주 전남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대전 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대구시 의회가 이 통합 추진을 말아달라는 이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 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언급한 대구시 의회의 성명은 이 법사위가 열리기 전날인 23일에 나왔던 성명인데요. 네. 이 졸속적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이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이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대구 경북은 보류가 됐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 대전시장, 충남도지사, 국민의힘 소속인데 모두 행정통합 특별법을 추진하지 말아달라 요구를 하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남겼는데요.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가 있다. 이 보류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대구 경북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었는데요. 어제 결론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예비 후보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의 경우에는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지속해서 밝혀왔는데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최경환, 김재원, 이강덕 3명의 예비 후보 모두 통합 보류에 환영하는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있어 왔는데요. 이 보류가 결정되고 나자 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육선의 이 조호영 의원과 또 경북 김천의 송원석 원내대표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에 앞서서 김영동, 이 박형수, 임종득 이 북부 지역의 의원 3명은 애초에 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통합특별법에 이 이름을 또 올리지 않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제 이 대구경북 통합 찬반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영동, 박형수, 임종득 의원은 반대 의견에 끝까지 이 고수했지만 이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하는 걸로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원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3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이 원포인트 법사위를 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상정하는 것만 이 법사위를 열자라고 이번 주 내에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 원내 지도부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바로 법사위가 열리지는 않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또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보류되고 이 국민의힘이 내부 분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 법안에 당사자 지역인 대구에 또 방문을 한 건데요. 뭐 이유는 행정통합특별법 때문이 아니라 네.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고자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관심은 행정통합특별법 통과가 어떻게 될지 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무산위기에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이 조호영 의원이 이 행정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 당론을 확정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정청래 대표가 황당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곧이어 말을 이으면서 이 국민의힘 당론으로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당론으로 먼저 확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게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서 협의하자고 했지만 지금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였다라고 행정통합특별법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 이 국민의힘의 책임이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걸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류되고 있는 대전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 네. 이 두 국민의힘 단체장 모두 반대하고 있고 게다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구가 충남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걸 찬성하고 있지 않는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만 이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민주당 지도부는 또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송원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의사 지연행위부터 먼저 취소하라고 이 예의도 도리도 양심도 염치도 없느냐면서 이 국민의힘을 향한 이 비판의 날을 더 세웠습니다. 지금 여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해제를 법사위 개최 요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을 막겠다면서 이 국민의힘이 이틀 전부터 지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3 이상이 해제 동의안을 의결하면 하루 동안 멈출 수 있는 의회가 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24시간 내에 해제 동의안을 의결하면 또 해제가 되고 그런데 요때 해제되고 나서 한 건만 국회 본회의에서 또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게 되고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를 필리버스터 해제하지 않을 시 법사위를 열지 않게 되면 3월 3일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이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북부 지역 의원들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북부 지역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북부 지역 의원 3명이 지속해서 좀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고요. 네. 오늘이죠. 안동, 예천, 영주, 문경, 청송, 영양, 봉화, 울진까지 8개 기초의회 의장단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네.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이 통합 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이 광역단체장과 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라고 이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반대 입장문을 낸 8개 기초의회 의장단의 경우에는 지역을 놓고 보면 앞서 살펴봤던 이 행정통합특별법에 반대해왔던 이 국회의원들이 속해 있는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같은 반대 목소리는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게다가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비판적 지지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오늘이죠.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찾은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재앙이다. 이 반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행정통합 여부는요. 언제 결론이 날까요? 네. 사실 시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3월 3일이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이거든요. 네. 만약 3월 3일 전까지 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아무래도 임시국회를 4월 달에 또 열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시간상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행정통합 여부가 결론 나는 것은 3월 3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요때 안에 결정은 나게 돼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보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관건은 이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의사지연행이 이 필리버스터가 지속할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이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됐고요. 그렇죠. 오늘 또 재판소원법이 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세 번째 법안인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밖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 진행해 왔던 대로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 하나만 통과될 가능성도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재차 요청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당론 결정을 못해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이다. 네. 라고 이 실패 과정을 좀 돌릴 이 공산이 커 보이고요. 아직 본인 상정이 안 돼서 법사위원회도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3월 2일 안에 이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행정통합특별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시나요? 네, 이 북부권에서 반대가 굉장히 좀 거세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3선 도전을 노리고 있던 이철우 경북도의사 입장에서는 3선 도전에 좀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북부권 기초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이 도의원들도 지속해서 공개적인 또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이 단체장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인사들도 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북부권에서 반대에 앞장섰던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의 일방적인 통과를 막아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을 걸로 보여서 이 지방선거에서는 이 반대했던 쪽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추진했던 찬성했던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유불리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에게 좀 유리하겠지만 지역 내에서 보면 경북 지역 내에서는 이 통과되지 않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네.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정당으로는 좀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3월 3일이 네. 임시국회 종료일이고 지금 법사위까지 열리려면 4일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만약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요? 네, 앞서 좀 통과되지 않을 경우와 이 반대 상황이 펼쳐질 걸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북부 지역의 정치권은 매우 좀 불리한 양상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역 국회의원 3명이 지속해서 반대했지만 이 대구 경북 의원 25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인구수 대비한 의석수 때문에 한계를 또 한 번 체감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네. 통과된다면 지방선거에는 도지사, 경북 교육감 그리고 도의원 선거까지 엄청난 변화는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통합 이후에 해야 할 일도 산더미 같은데 만약 통합되게 되면 양쪽 대구와 경북 가지고 있는 조례의 경우에는 일단 모든 효력이 좀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구도 다시 획정해야 되고 총사 위치를 어디로 둘 것이냐. 이 지금 상정된 특별법안에는 위치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북부 지역의 이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총사 위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주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을 또 요구할 것인가 이 과제까지 남아 있어서 만약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북부 지역민들이 지속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행정통합특별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결론에 따른 정치적 화장은 어떨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